5억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저는 100만 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변호사 박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혼소송 하는데 변호사 보수가 어느 정도 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이혼소송은 이혼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 그리고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 면접교섭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 자녀가 없으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까지만 하면 되겠죠. 이 구성된 하나하나마다 다툼이 있으면 변호사 보수가 비싸집니다. 보통은 7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만큼 정리해야 할 자료가 많고 또 소송도 길어지기 때문인데요. 다른 사람의 결혼 생활을 통째로 듣고 한 번에 이해하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체화하는 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감정적으로도 공감하는 데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로 이혼을 할지 말지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으면은 이 이혼 여부부터 다투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고 다른 사람도 이혼을 원하지만 이혼 사유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이라고 하고 남편도 이혼을 원하지만 아내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이라고 해서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를 이렇게 따지는 경우에도 굉장히 다툼이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공방이 많은 만큼 변호사 보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 이혼의 의사는 합치했다면 결국 다퉈야 되는 것은 재산분할,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 부분에 대해서 다투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없으면 재산분할만 다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700만 원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도 할 게 없고 미성년 자녀도 없고 그냥 나는 이혼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장 적은 비용이 들겠죠. 네, 그럼요. 그리고 성공보수는 사무실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것이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받는 것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성공보수를 정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재산이 정말 많은 부부의 경우에 재산분할이 5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성공보수가 거기에 대한 10%, 5억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제 생각에는 재산분할 받는 금액 전체에 대해서 몇 프로를 성공보수로 받는 것은 조금은 비양심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여도는 무조건 인정이 되고 이것은 변호사가 다퉈서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변호사가 다투지 않은 부분까지 성공보수로 책정을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는 성공보수를 정하지 않고 이혼 후에 새 출발하는데 부담이 없을 정도의 합리적인 금액으로 성공보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성공보수를 책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건마다 조금 달라서 상담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성공보수를 책정하지 않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이혼소송 비용보다 더 적게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100만 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풀릴 수 있는 사건들이 있을 때도 있어서 저는 구체적으로 상담을 한 후에 비용을 조금 조율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이혼소송 하지 못하겠다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변호사 보수에 대한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